올바르지 못한 자세만으로 우리 몸은 삐걱하고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한 가지 자세를 너무 오래 취하거나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나쁜 자세로 우리의 건강은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디마디 척추신경의 장영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척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릴 때 또 부모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도 똑바로 앉아라라는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는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바로 앉아라, 바로 바른 자세를 해라라는 것을 우리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도 보면은 컴퓨터나 뭐 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잖아요. 특히 요새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책상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 특히 바르지 못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근육, 그러니까 둘 다 근육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한 근육은 과도하게 경직되게 되고 어느 한 근육은 약해지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그 윤곽을 변형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나쁜 자세가 되는 거고, 이 변형된 윤곽, 변형된 자세는 근골격계에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환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바르지 못한 자세는 우리 몸의 장기나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자신감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15%나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10%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수그려진 자세나 아니면 틀어진 자세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렇게 수그려진 자세, 이렇게 수그려진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우리의 그 폐기능이 30%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 자세, 좋은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좋은 자세는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근골격계 신경계가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중력장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 몸 전체가 고루고루 받으면 우리 근골격계에 영향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 그다음에 균형이 이루어진 자세를 받으면 어느 한 방향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피지컬리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죠.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하게 뭐 굳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움직이는 것. 너무 많이 움직이면 또 근육에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적당하게 움직이는 것은 근골격계에 좋은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육이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적당한 움직임은 근육의 노폐물을 빼주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생리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이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은 이게 노폐물도 빠지지도 않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관절 같은 것들이 구축이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정된 자세를 특히 안 좋은 고정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앉아서 고정된 일을 하다가도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좀 자세를 풀고 움직여줘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고정된 자세, 즉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앉아 있거나 섰을 때 옆에 보면 우리가 그 라인이 이렇게 상상의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귓구멍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깨 이게 씀이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고관절. 섰을 때는
이렇게 복숭아뼈로 지나가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라인으로 서 있는 게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앉았을 때도 귀하고 이 어깨선, 그다음에 이 고관절이 지나가는 상상의 선을 그렸을 때 그쪽으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트럭처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자를 저희가 사용했을 때에는 옆으로 봤을 때 다리는 90도가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90도보다 낮은 의자를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의자는 항상 90도로 해서 허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등은 특히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의자들이 미국 사람들 체형에 큰 사람들 체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등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 백 서포트 같은 것들을 대주어서 허리에 이 자연스러운 이 만국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리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암레스트가 있는 의자들이 좋습니다. 이 암레스트가 없이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어깨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되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암레스트에 손을 올려놓고 옆으로 봤을 때 이 90도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암레스트에 올려놓고 타이핑을 하시거나 마우스를 조작하시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를 보실 때는 이 눈 위치가 모니터의 제일 상단 부위에 갈 수 있도록 모니터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짝 내리깔고 고개를 수그리지 않고 내리깔고 모니터를 보고 타이핑을 이 암레스트 위에 올려서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좋은 자세가 유지할 수 있고 중력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책을 볼 때는요, 이게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북레스트 거기에다 올려놓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 목의 각도가 앞으로 수그러지면 수그러질수록 뒤에 있는 우리 목 뒤에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책 거치대를 놔둔 상태에서 책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덜 수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자세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누워있는 자세는 보통 70% 사람이 옆으로 많이 누우세요. 옆으로 누우실 때는 너무 한쪽으로만 누우지 마시고, 그게 잘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양쪽으로 번갈아 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무릎 사이에 베개 같은 걸 하나 끼워 놓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끼워 놓지 않으면 골반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틀어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반 사이에 낀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주무시기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레코멘드는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무시는 거는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주무시면 목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디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근골격계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글라우코마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코에 충동증 있고 그러신 분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 주무시는 거는 저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 교정을 위해서 집에서나 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움직여 주셔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운전 많이 하실 때는 물론 책상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을 장기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나 허리 움직일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고정된 상태에서 특히 좌우로도 이렇게 백미러만 보는 방향으로 15도 이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목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장기간 운동하실 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렇지만 전방을 주시하셔야 하기 때문에 옆으로 봤을 때 고개를 뒤로 이렇게 리트랙션하는 연습, 이게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거나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수그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목을 이동하여서 이렇게 평행하게 바닥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연습, 이것만 해도 목에 있는 텐션을 줄이는 데 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앉아 계실 때는 시간 날 때마다 주로 이제 목 스트레칭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앵커 스트레칭입니다. 가상의 어떤 사람이 자기 어깨 한쪽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실 때 목을 이렇게 한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내리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누르면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릴렉스만 하시면 힘을 빼시면 머리 무게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잡아당길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다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항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내쉬고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방향으로 릴렉스를 하시면은 이 머리 무게 때문에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5초 이상 몸을 릴렉스한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초 틀어서 이 뒤쪽 목 근육이 스트레치돼서 이렇게 한 30초 해주시는 거고, 반대로 뒤로 해서 이 앞쪽에 있는 목 근육이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3세트, 양쪽으로 3세트 하시는데요. 다른 쪽으로 옮기실 때는 어깨를 한번 틀어주시고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30초, 앞으로 30초, 뒤로 30초. 중요하시는 것은 힘을 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힘을 못 빼셔가지고 스트레칭이 안 되는데 그러신 분인데, 그분들은 본인이 릴렉스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방법, 하나는 자기 몸을 릴렉스 해주는 방법. 릴렉스 해줄 때는 긴 호흡으로 들이쉬었다 내쉬면 훨씬 릴렉스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적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치 않는 이벤트가 당신의 삶을 흔들게 두지 마세요. 제일 먼저 마디마디. 저희 병원은 교통사고 케어 전담팀을 만들어서 또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다 조율해드리고 전화해드리고. 교통사고, 아무리 겪어봐도 익숙해지지 않은 교통사고. 아픈 당신의 몸도 놀란 마음도 어려운 절차도 마디마디가 케어해드립니다. 마디마디의 교통사고 케어 전담팀이 치료부터 변호사 선임, 클레임, 빌링,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해드립니다. 더욱 세심하게 불편함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제일 먼저 마지막에. 교통사고에는 마디마디.